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했어요. 그렇죠? 밖에 하자마자 이 탕평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었는데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 이제 빈자리에 놓은 걸 놓고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는데 이분이 녹색연합 등 환경시민단체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비명계로 알려져 있는 박영순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거다. 그걸 이제 공식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박영순 의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싸울 경쟁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에다가 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비명계인 박영순 의원 너 공천 안 줘. 이렇게 말하고자 함인지 너 해도 탈락이야. 쉽게 말해서 자객 공천을 우린 보낸 거야. 자객을. 이런 의미인지. 왜 웃으세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언론에서 자객 공천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자객 공천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현역이 됐던 유력한 후보가 됐던 그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영순 의원 이게 보내는 예.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그 시스템 공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선을 그분이 우리 예. 박정현 최고위원이 이제 당무위를 통해 가지고 공식 이제 임명이 되면은 그 경선을 하겠죠. 그럼 역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직전까지 예. 호남 출신의 송갑석 최고위원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송갑석 최고위원 그 지역에도 이른바 친명으로 알려진 후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후보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지명됐을 때 그럼 이건 또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친명이라고 이른바 그 알려져 있는 분들 모두 나오지 마라. 송갑석 최고위원을 사실상 공천한 거다. 이런 해석들 안 했잖아요. 이 역시 일단 무엇보다도 박영선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에 지도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다. 잘된 인선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본인이 그런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은 다른 이른바 언론이 지칭하는 비명이라는 의원들이 본인 문제도 아닌데 일단은 그분들은 제가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만 무조건 일단은 또 무슨 친명 쪽 인선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좀만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대표도 얘기했지만 저도 나름 대표를 모시고 대변인 생활을 하는데 박정현 전 구청장이 그렇게 친명이라고 분류할 수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2번에 걸쳐서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충청권 배려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지도부와 당 안팎에서 나왔고 여성 배려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선을 하다가 여러 추천도 받고 검토한 끝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지명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정책위 의장이라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위장에는 호남 3선의 이계호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 이낙연이라고 분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과 실력으로 안배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저는 설득력 있고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대표도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표적인 강성 지지층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는 수박 현수막이 내걸렸고요. 또 그 사무실, 사무실 항의 방문도 있었고 이런 문제 어떻게 저는 저렇게 하나요? 수박이라는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도 특정 과일 수박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 지금 방송 보고 말씀하세요. 개딸분들 그런 수박 표현 이런 거 과격한 표현 쓰지 마세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얘기합니다. 예, 저런 표현들은 대표나 예. 이재명 대표나 당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열성 당원고 당비 내면서 당과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왜 저런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행동들이 과하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유해를 가할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자제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 의원 지역구에 있는 한 당원 같은 경우는 제명까지 됐습니다. 당원이 제명된다는 건 제일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다만 저는 이른바 비명 의원들 계시는 분 다 현역 의원들 아니십니까? 저분들 외곽에서 온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비판을 받으면 그 당원들과 당당하게 대화도 좀 나누시고 설득도 좀 하고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원들이 1년 12달 당대표와 당 지도부를 흔들어댄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고 봐요. 민주정당에서. 하지만 전 당원들을 그렇게까지 폄하하거나 자꾸
특정 용어를 써가면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 당당하게 정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부분이 못마땅하면 만나서 설득도 하고 같이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거를 당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징계 조치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청원해가지고 징계해보려고 들어갔더니 당원이 아닌 경우도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위협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 절차를 밟으면 예. 다 조사를 합니다. 당대표도 이번에 통합 얘기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정말 문자 폭탄 받으면서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욕설까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당과 당 지도부에서는 통합을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한민수 대변인이야 당 대변이니까 뭐 갈등도 없고 통합으로 이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겠지만 당내 또 당 밖에서 볼 때는 과연 그렇게 정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런 통합의 길로 순탄하게 갈까? 고개를 내가 볼 때 끄덕이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도리도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차 교수님도 아마 도리도리 쪽에 가까우실 것 저는 같은데. 도리도리라기보다는 좀 갸우뚱하죠. 봐봐요, 안 그러니까 믿잖아요.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 한민수 뭐 대변인 지금 말 안 통합에 믿잖아요. 솔선수범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 조치는 뭐 제가 후계자 입장에서 보면 솔선수범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 뭐 지금 충청권을 배려한다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만약에 좀 예. 이렇게 인사적인 이 통합의 행보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충청권의 대표적인 수박이 누굽니까? 김종민 의원 같은 의원을 만약에 내가 그럼 품겠다. 그래서 이 김종민 의원 같은 사람을 만약에 이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만약에 임명을 예. 했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진짜 작은 차이를 넘어선 진짜 포용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또 지금 이계호 지금 호남의 지금 삼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정책위 의장에 보임을 했습니다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예. 한다면 이계호 의원을 당 사무총장이 기용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지금 정책위 조정식 의원이 사의를 표명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임으로 앉힌다? 이거야말로 진짜 큰 통합의 행보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정식 의원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 사표가 수리됐나요? 수리 안 됐잖아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들을 아마 비명계나 또는 뭐 저 같은 구기자들이 봤을 때는 솔선수범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죠. 예. 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관련 구속영장 청구 검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표님 오늘 최고위원이랑 정책위의장 인사 결정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장관이 되기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빼라고 주장을 장병들이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범도가 적이군요. 홍범도가 적이 아니라 육사에서는 그 정체성과 맞지 않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납득되기진 않는데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어제 재판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국방부 국정감사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장동 재판에는 꼬박꼬박 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가지 않는 게 이것도 뭔가 전략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야 본인이 가장 잘 알 거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선고를 안 받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법대로 하면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게 작년 9월입니다. 예. 선거법에 의하면 1심은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2심,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기소된 지가 1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요. 예. 근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났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에는 장기 단식을 이유로 또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러면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안 받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형사재판은요,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증인신문 등 일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게 선거법 위반에는 특별 규정이 있거든요. 선거법은 원래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총 대법원 확정까지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 진행을 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불출석을 하니까 그 특별 규정에 의거해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어제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은 어차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1심 선고가 어려워요. 관련된 증인이나 뭐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선거법은 잘하면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지연 전략을 쓰는 거죠. 뭐 한 번 더 듣고 최 의원 말씀 듣고 이제 방어 논리 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이제 뭐 나름의 재판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냥 액면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감이 열리고 있으니까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국감에 국회의원이 불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참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공직선거법 재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둘 다 중요한 일이 겹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을 먼저 택할 것이냐? 이건 사실 선뜻 결정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않아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법률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속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재판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그 건수 쇼핑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다고 조금 시간을 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들은 나가면서 계속 본인의 말하자면 법률적 지식을 근거로 계속 재판부와 공방을 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명백하거나 혹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식이다. 그다음에 뭐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씀으로써 어쨌든 1심 선고를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사실상의 어떤 그런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지금 말하자면은 시기별로 조절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선거법은 벌써 공직선거법 나와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공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인데 정말 공직선거법 내가 어긴 적이 없다고 당당하다면 함께 대장동 사건과 함께 나가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좀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정치적인 그런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셨죠? 이 정치적 꼼수, 재판 쇼핑? 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만 출석하는 이제 재판 쇼핑한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 특히 이제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니까 깊은 한숨을 내셨답니다. 휴, 오늘도 안 나오셨냐? 한숨을 푹 쉬고 재판장을 왜 이렇게 한숨 쉬게 만듭니까? 이제 국감 때문에 재판을 빠지니까 재판 쇼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또 하나의 전술을 펴고 있다. 참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모든 일에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 분들은 또 뭐 그렇게도 보는가 봅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소환조사 6번에 수백 번 주변이 압수수색을 다 받아서 2년 가까이 수사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 당당하게 수사받고 언제는 영장실질심사 안 가면 또 안 갔다고 뭐라고 해서 가서 받았습니다. 그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이번 국감은 대표가 지금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는 딱 그겁니다. 한 번은 이제 무기한 단식 때문에 건강상 이유로 빠진 게 있고 국감 때문에 못 간 거죠. 이 국감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좀 전에 봤습니다. 역사 지우기 문제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최상병에 대한 지금
대통령실에 외압 은폐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 대표가 국감장에 국방위원으로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이유 때문에 안 간 건데, 아니 좀 전에 말씀대로 그러면 총선 전에 1심이 나와서 설사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3심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1심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큰일이 나고 이 대표가 더 이상 정치를 못하게 됩니까? 저는 그런 식의 꼼수 쓸 건 아니었다. 공세를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폄하와 모욕을 하고 예.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국감 중 발언으로 제1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없었어요. 그 당시 기소 때부터 문제가 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가지고 인지의 문제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도 그렇고 조사도 그렇고 검찰의 출석도 그렇고 조사 다 받고 있고 재판도 열심히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